네, 한 주간의 문화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대와 실버 세대를 새롭게 부르는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인터넷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났는데 100세 시대의 6, 70년대를 일컬어서 신중년 세대라고 부른다죠? 그러니까 6075, 60세부터 75세까지 이분들이 옛날에는 노년층, 실버 세대 그런 식으로 이제 불렸었는데 지금의 고령화 시대에 또 60대, 70대 초반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앞으로 살 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노년 세대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을 신중년이라고 이제 부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분들의 특징이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서구식 신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좀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산업화도 본격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사회, 농업사회 어떤 유교식 사고방식 이것과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디지털 혁명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SNS를 활용하는 비율도 85%에 달한다고 하고 그리고 로맨스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배우자와 헤어졌을 때 다시 재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비율이 40대보다도 지금 신중년 세대가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만 60세를 맞으면 회갑잔치를 열어주고 거창하게 이제 노인 대접을 해줬었는데 확실하게 좀 기존의 노년 세대와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노년 세대하고 변화가 있는 것이 자녀와 이 6075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그 국민들이 같이 사는 비율이 과거에는 자녀 없이 부부끼리만 사는 분들의 비율이 17% 정도였었는데 여기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부끼리만 사는 비율이 한 48% 정도로 늘어났고 그리고 재산을 증여한 비율이 과거에는 78.9%, 한 80% 정도가 재산을 증여했다면 요즘에는 9.3%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재산을 아직 증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한테 뭐 경제적으로든 어떤 의미에서든 의존하는 비율이 과거에는 한 90% 정도에 달했다면 요즘에는 34.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독립적인 거고 월 평균 소득이나 소비 액수도 과거에는 소득 83만 원, 소비액 70만 원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소득 269만 원, 소비 160만 원.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많이 버는 것이니까 신중년 세대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내수 경제 소비층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자주적인 세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노년층은 점점 젊어지는 데 반해서 20대를 일컬어서 뭐 88만 원 세대, 삼포 세대, 이젠 달관 세대로까지 불린다면서요? 이제는 모든 삶의 욕망으로부터 달관했다 뭐 이런 의미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뭔가 내 인생이 좋게 될 가능성은 어차피 없다. 위로 올라갈 사다리는 어차피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정규직이 돼봐야 때 되면 또 뭐 정리해고나 뭐 명퇴당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안분지족하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고 조용히 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일본이 워낙 장기적으로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토리 세대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토리가 뭐 득도, 깨달음 이런 뜻인데 스님들이 득도하고 모든 욕망을 딱 초월해서 내려놓는 것처럼 젊은이들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사토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그러한 모습에 젊은이들이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대와 60대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삼포 세대도 사실 연애, 뭐 결혼, 출산 포기한다는 의미잖아요. 달관 세대도 어감이 굉장히 암울하고 부정적인데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20대가 이렇게 포기의 궁극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지금 신중년 세대, 그러니까 과거의 노년층이라고 불렸던 그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취미도 즐기려고 하고 연애도 즐기려고 하고 이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20대가 연애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취직도 포기하려고 하고 이제는 뭐 시간제 아르바이트 한 달에 한 뭐 100만 원, 수십만 원 정도 소득에 만족하면서 뭐 옷은 2주에 한 번씩 중저가 의류 한 번 사고 뭐 외식은 뭐 패스트푸드라든가 저렴한 식사 한 번 하면 그걸로 나는 만족이다. 그리고 집에 들어 앉아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다운받아서 본다든지 사람 만나는 건 돈
돈이 드니까 사람 안 만나고 집에서 채팅을 하면서 모든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건 매우 지금 유감스러운 거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지금 저성장이 돼서 심각한 문제인 건데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면 저성장 기조가 완전히 지금 고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의 특징이 이미 이 산업 개발이 굉장히 오래된 유럽 사회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사회의 어떤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역동성이 살아있다.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딱 맥을 놔버리면 앞으로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라 맥 빠진 코리아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협감이 느껴지고 네. 이 20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을 불러세울 수 있을까? 이걸 좀 우리 사회 지도층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20대를 또 일컬어서요, 불황이 낳은 세대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따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국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